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참 마음을 많이 졸이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증권부 박승원 기자와 이번 주 시장 정리하고 다음 주까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기자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땠는지부터 정리를 먼저 할까요?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네, 우리 증시는 이번 주 초 우크라이나 국경 배치 병력의 일부를 철수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이후 반등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2,740선을 회복했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의 교전 소식에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인상 임박마저 더해지면서 네. 오늘 장 초반 2,710선대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행히 2,740선을 지키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에 투자자분들이 더 지금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수급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수급 상황을 보면 개인들의 패닉셀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 수급 상황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3천억 원 넘게 순 매수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원달러 환율이 1,190원 후반에서 움직이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1,200원을 넘지 않으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에는 반도체와 금융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기관은 9천억 원 가까이 오는 이번 주 순매수했는데 예. 기관 역시 반도체와 화장품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은 이번 주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1조 2,8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외인 기관이 담아간 리스트들 보고 계신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 동시에 담아가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 한번 전망을 해볼 텐데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지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기준금리가 이번 달 동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4개월 연속 3%대를 나타내면 예.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고 시중의 유동성 역시 크게 불어난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큰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다음 달 그리고 지난달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그 효과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달은 숨고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이죠. 대통령 선거란 정치 이벤트.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마지막 회의라는 점이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예.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보다 빨라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면 이번 주에 오스템 임플란트와 신라젠의 결과를 주시했다면 다음 주에는 분식회가 의혹을 받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금융당국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즉 증선위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혐의 여부를 안건에 상정합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그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의약품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에 200억 원대에 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켰으며 셀트리온은 재고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시장의 관심은 이들 논란에 대해 증선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는 것인데 특히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셀트리온 그룹의 현 주식시장 상장 지위의 변화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증선위가 셀트리온의 회계 부정의 고의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검찰 고발 통보 조치를 내리고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 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예. 그 즉시 주식 매매는 정지됩니다. 회사 측에 소명 기회를 주는 대심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 결과는 이르면 2개월 안에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거래 정지가 된다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결과 저희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럽 주요국은 물론 미국도 그렇고 오늘 어제 우리 정부도 코로나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도 잇따라서 방역 수치를 해제하고 예. 감염병 주기적 유행인 엔데믹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입국 간소화 움직임까지 본격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전 세계가 리오프닝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가 역시 방역 조치 완화로 내수 소비에 강한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수급 개선이 기대되는 운송, 호텔, 화장품, 레저 서비스 업종이 대표적인데요. 예. 이 가운데 이제 화장품의 경우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중국 소비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게 될 경우 이제 색조 화장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 리오프닝주의 경우 이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 종목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예, 그리고 뭐 리오프닝주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장기 전망은 뭐 좋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 뭐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당장 이제 오는 22일과 23일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23일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인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공행진하는 물가가 소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이제 유로존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이제 올해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지표인 만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일과 25일에는 이제 미국과 독일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 미국의 경우 지난달 말 발표된 이제 GDP 성장률 속보치는 6.9%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는데 예. 이제 이번에 발표될 잠정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이제 4분기 역성장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독일 통계당국은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미국과 독일의 GDP 또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